네, 부총리님. 네. 그 주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체코 원전 24조 원 재파 터뜨렸다고 홍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금융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출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금융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담당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기재부 장관님도 지금 수출입은행이랄지 관련해서 그 대통령부시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 지금까지 부총리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입장들 한 번도 안 냈다고 한다면 주무장관 산업장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결국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기재부나 수출입은행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그 오늘 산업부 국감에서도 결국은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써 있어요. 정부가 제안한 내용들이. 근데 여전히 없다고 얘기하시면, 정부가 그냥 제가 금융지원 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금융 지원 약속을 한 거 있냐, 금융 지원 할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금융 지원 약속한 것도 없고 현재로는 금융 지원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왜 했냐? 저희가 여러 가지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의 의사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건 비구속성 관심이라고 하는데, 비구속성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 지원은 예를 들면 그 프랑스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그 체코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여러 우리가 뭐 기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체코 정부가 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 제안했기 때문에 수출한 거예요. 이 제안은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 내용입니다. 프랑스 ECA는 수출 보증만 가능하므로 상업으로 대출을 수출 없게 하는 것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미 달러와 유로화 모두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재무 장관한테. 이게 제안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할 때 이후에 체코 정부는 건설 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쪽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임 있습니까? 네? 그 체코 재부에서 금융 지원에서 요청한 게 문의한 게 없다는 말씀 책임질 네, 수 있어요? 체코 정부는 건설 지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체코 정부 면담을 과정에서 체코 정부에서도 이런 그 유럽 은행에서는 어렵다고 하니 이게 우리 그 UAE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니까요. 요청을 하고 우리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체코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한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체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체 재원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의원님께서 사실 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전 수출해서 금융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발끈해요. 금융지원은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정부 불핑해가면서. 네,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저도 앞으로 저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요. 근데 현재 체코 정부는 자기들 자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약속한 게 없다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금융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금융지원 내에서 정부가 끊임없이 그 제안을 한다니까요. 체코 정부에 가서 면담하면서 체코 재무장관 차를 만나서.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잘됐 잘못됐 떠나서 왜 자꾸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서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하고 체코의 정책 금융기관끼리 MOU를 했습니다. 그건 금융 지원이나 금융 관련된 MOU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체코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도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약속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 발언에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네. 다른 거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치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법무부랄지 공정위 등과 함께 과제 발굴을 했습니다. 용역을 져가면서. 그래서 법처벌 조항도 좀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하겠다 이런 걸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26일 날 1차 발표하고 2023년 3월 2일 날 2차 발표, 그 3차 발표는 2023년 10월 12일 날 했고요. 4차 발표는 올 연말쯤에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거의 마무리된 거 있고요. 근데 그동안 3차례 걸쳐서 발표한 과제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봤어요. 근데 총 개선 과제를 한 200여 정도 발표했는데 그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게 한 87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87개 중에서 법 개정이 이어진 것은 한 6개 현재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관계 부처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런 법안들을 찾아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서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 형벌을 줄여주는 이런 내용들도 1차 발표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납품업자들에게 그 자신들과만 거래하도 강연행위, 유통법 위반 이것도 1차 발표에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제를 완화하는 걸로. 그런데 이번에 4차 발표 아직 최종적 발표 안 되고 지금 용역을 법제용을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읽어보셨죠? 보고 안 받으셨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안을 좀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시안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저임금법이 그 법인이나 사업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할 경우에 그 행위자 외 대표 또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도 양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좀 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전히 지금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최소한 노동자 최소한 권리 보호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 안전 관리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국민 생활에 밀접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각 그 법제연구에서 이런 용역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천주기 좀 시작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국제 내용들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다음은 안도걸 위원.